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8월 13일 오후 12시 33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19.4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120K 때 진입했지만 연속해서 고점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면서 118K 때까지 빠졌다가 중요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작된 이 반등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 말씀드리면서 이번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현재 상방에 자리하고 있는 주요 타겟가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번 반등 흐름에서 비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현재 강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 해볼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매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스코드에서 초록색은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이번에도 크게 상승하기 전에 최저점 부근에서 초록색으로 매수 타점 신호 보내고 있었던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움직임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죠. 제가 중요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116.4K에서 크게 반등 시작한 뒤로 저항 많다고 말씀드렸던 파란색 네모박스 구간 뚫어 올리고 추가 장대 양봉 올리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지난 영상 찍을 때 캔들이 이렇게 꽉 찬 장대 양봉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라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캔들이 이때 당시처럼 긴 윗골이 그리면서 아래로 빠져버리는 움직임 나오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지 딱 하나 잡아드렸죠. 120.2K 부근에 잡아드렸고 당시 캔들 위치에서 해당 지지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좀 더 분석을 해서 중간 지지 잡아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봐도 이 중간에는 괜찮은 지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힘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빠지더라도 120.2K를 지키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날 일본 캔들이 120.2K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면서 결국 음봉으로 전환까지 해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상승할 때 딛고 잘 올렸던 파란색 네모박스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 나왔는데요. 4시간 봉상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제가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죠. 지금 차트에서는 120.2K 지키는 게 베스트한 그림이다. 그런데 만약에 120.2K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더 빠지면 119.3에서 119K에 지지가 있다. 제가 이 텔레그램을 밤에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119K를 지키고 있어야 다시 힘있게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갈 가능성 있다란 말씀 드렸던 겁니다. 여기가 바로 다음날 아침까지 지켜야 했던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추가로 저점 더 내리면서 결국 이날 일봉이 119K 지키지 못하고 아래에서 마감을 했어요. 제가 최소 119K 위에서 일봉이 안착을 시켜야 다시 힘있게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19K 위에 올라와서 안착하는 거 실패하면서 결국 어제 하루 종일 119K를 넘어 올라오지 못했죠. 그만큼 시장의 힘이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어제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서 위쪽에 잡은 지지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추가 하락하기엔 아직 괜찮은 지지들이 남아있다. 일단 118K부터 지지 시작하고 117K 때에도 중요 지지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 CPI 발표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표 결과 발표 후에 실시간으로 추가 업데이트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발표된 물가지표 예측치에 부합하는 결과치 나왔고 연간 물가지표는 예측치보다도 하회하는 결과치
나왔습니다. 시장에 나쁘지 않은 결과치가 나온 건데요. 곧장 텔레그램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피드백 해드리고 그러면서 일단 당장 큰 하방 압력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차트 상승할 가능성 높게 볼 수 있는데 비트가 다시 제대로 된 상승 움직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노란색 네오박스 구간 119.3K 그리고 그 위로 119.6K까지 돌파 안착시켜야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방 가능성 큰데 최종적으로 뚫어내야 하는 119.6K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이 캔들 흐름 보시면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9.3K 돌파 시도 나오고 이후에는 119.6K 터치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뚫어 올리지 못하고 약간 아래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119.6K 위에 캔들 안착시키게 되고요. 이후에는 119.6K 지키면서 다음 중요 구간인 120.2K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뚫어 올리지 못한 상태로 다시 약간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 예상 흐름은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로는 일단 노란색 네오박스 여기 잡을 수 있겠고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서 이전 저점 약간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반등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상방을 보는 이유는 비트가 여기 아래에서부터 올라올 때 주요 저항들을 잘 돌파하면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VRVP 지표 보시면 제가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가격대 구간이 117K 후반에서 118K 초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 이렇게 파란색 네모박스 쳐드리면서 저항 많다는 글도 남겨드렸었죠. 보시면 비트는 지금 이 구간을 잘 돌파시킨 뒤로 여전히 해당 구간 지지를 잘 받으면서 위쪽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갱신되는 하락 추세 속에서 주요 저항 역할을 했던 중간 하락 추세의 상단 저항 기억나시나요? 이 상단 저항을 총 3번이나 돌파시키는 걸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갔죠. 그런데 이 하락 추세 저항을 이번에는 큰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후에 여전히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위쪽 구간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가 상승의 근거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뚫어올린 저항선과 VRVP 지표를 같이 켜서 보면 VRVP 지표상 중요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는 117K 후반에서 118K 초중반이 1차 지지로 잡을 수 있겠고 2차 지지는 오를 때는 저항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이전 중간 하락 추세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7K 초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 이번 주까지 지금 구간에서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더 빼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VRVP상 혹은 그 아래 추세 지지를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일봉 차트에서 피보나치 비율상 중요 구간을 저항으로 앞두고 있는 상태라 여기를 어떻게 소화하고 올리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전 하락폭의 1.618 구간인 120.5K 이 부근에 있는 저항을 잘 뚫어 올리고 나면 저는 지난달 7월부터 진행됐던 단기 조정의 1.618 구간인 130K대까지 크게 열린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크게 봤을 때 130K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주의해서 봐야 할 저항들은 이후 캔들 움직임 보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제가 반등 시작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좋은 반등 흐름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반등 흐름에서 비트보다 알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알트들 굉장히 잘 오르고 있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비트가 반등하던 시기 비트보다 알트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던 8월 초 이후 알트코인들 보시면 이더리움은 40% 가까이 오른 걸 알 수가 있고 페페 같은 경우는 28%, 솔라나도 28%가 넘는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들 제가 잡아드린 주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현재 가장 큰 상승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일단 여기 아래에서부터 보면 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2530달러부터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쵸? 2530달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더 큰 상승을 위해 반드시 뚫어줘야 했던 노란색 추세 저항 여기 뚫기 시작하면 이전 고점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전 직전 고점 갱신 직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3,400달러와 3,885달러 부근, 여기는 제가 알트 자료에 남겨드린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알트 자료 신청하신 분들은 받고 확인해 보셨겠죠. 보시면 쭉 오르다가 제가 잡은 저항선 3,885달러 부근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3,400달러 여기 지지까지 빠졌는데 제가 중간에 영상에서 3,600달러와 3,300달러에 지지 있다고 1, 2차로 잡아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후 움직임 보시면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부터 상승 나오기 시작해서 쭉 밀어 올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저항선으로 잡아드린 3,885달러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고 나니까 해당 저항선 지지 리테스트하고 지금까지 쭉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알트 자료 받으신 분들 제가 위쪽에 저항 잡아둔 가격대 잘 체크하시고 해당 자리에서 RSI 지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 시장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저항 구간도 뚫고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RSI 지표 체크하시면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가, 매도 타이밍이 됐는가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서 RSI 지표를 활용하시면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하락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캔들과 RSI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고점을 보셨을 때 캔들은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RSI 지표는 고점을 높이지 못했죠. 시장의 힘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혹은 단기 조정 올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전 차트에서 이런 구간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더 높였어요. 근데 RSI 지표는 아래로 빠져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 뜬 후로 단기 조정 나왔던 거 알 수가 있고, 이런 구간도 보시면 계속해서 캔들은 고점 높여 나가는데 RSI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단기 조정, 하락 신호만 있진 않겠죠. 이번에는 상승 신호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승 신호를 찾으실 때는 캔들이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 보시면 캔들은 아직 저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위쪽에 머무르고 있는데 RSI 지표 같은 구간에서 움직임 보시면 훨씬 더 아래로 많이 빠져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길이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은 여전히 저점 갱신이 나오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RSI 지표는 이전보다 더 많이 아래로 빠져 있죠. 이렇게 캔들과 RSI 간 저점 간 갭이 심화되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고, 제가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3,885달러 부근에서도 보시면 캔들은 저점을 내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RSI 지표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캔들의 저점이 올라가면 RSI의 저점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캔들의 저점이 올라갈 때 RSI 저점은 상승하지 않고 아래로 빠지고 있다? 이는 시장의 실제 힘과 캔들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때부터 해당 저항 뚫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강한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더리움은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계속해서 보이면서 지금까지 쭉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RSI에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에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RSI 다이버전스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 신청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격 오를 것임을 알려주는 상승 다이버전스는 초록색으로, 이후 조정 오거나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는 하락 다이버전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도 크게 하락하기 전에 빨간색 신호 보이고 있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 반등 오기 전에는 초록색 신호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 최대 1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던 솔라나, 이렇게 큰 상승 있기 전에도 해당 소스 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중첩돼서 보이면서 매수 타이밍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RSI 다이버전스 활용한 매매법은 보시다시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정확성 높게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자료 신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자료 신청은 반드시 카톡 링크 통해서 해주셔야 한다는 점, 댓글이나 텔레그램 통해서 요청하시면 안 된다는 점, 카톡으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페페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알트 자료에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팔로우업을 계속 해드렸는데요. 알트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이 알트 페페였죠. 이 영상 일주일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페페는 제가 알트 자료에서 잡아드린 마지노 지지 구간 터치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은 여기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잡고 상승 시작해야 차트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 중요한 구간이고 당시 RSI 지표상으로도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 페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해당 구간 최저 지지 삼아서 쭉 상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 조정 올 때 역시나 해당 네모박스 이 구간 제가 알트 자료에 잡아드린 지지 구간이죠. 보시면 여기서 지지 충분히 받고 한치도 오차 없이 해당 지지 구간 위에서 캔들 잘 마감하고 큰 장대 양봉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고점 올려나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알트 자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고 알트 자료 참고하시는 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알트 자료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드려요. 자료 보실 때 주 월봉 단위로 보시기 바란다. 근데 아직 초보자분들이시거나 혹은 주 월봉 단위로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텔레그램으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주 월봉 단위로 지지나 저항선을 보시라는 말은 자료를 보내드릴 때 제가 매 시간 단위로 그리고 일봉 단위로 짧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중요한 구간을 체크해둔 자료가 이 알트 자료입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료 받아보시는 분들께 달려있지만 크게 봐서는 주봉이 마감하는 시간 직전 직후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제가 잡아둔 구간 기준에서 캔들이 지지를 받았는지 혹은 저항을 받았는지 체크하시고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과 흰색 선 왜 구분되어 있는 거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란색이 더 큰 저항이고 흰색은 그보다 약간 작은 저항이지만 어찌됐든 다 중요한 선들이고 제가 지지 저항선 잡을 때 한 색깔로만 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일까봐 오히려 복잡하게 보이실까 봐서 이렇게 구분해 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로 제가 당시 리플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리플 그러니까 XRP 지금까지 진행 상황 보고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다. 이 텔레그램 보내드릴 당시에 일봉상 차트가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캔들이 제가 알트 지지에 잡아드린 이 구간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밑에도 제가 지지를 많이 잡아놨고 위쪽에도 저항을 많이 잡아뒀는데 지금 설명을 영상에서 드리기 위해서 해당 구간만 가져와 봤고요. 어제 리플 차트에서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리플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괜찮은 매수 자리일 수 있다. 왜냐? 지지 구간 닿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 구간 닿은 상태죠.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지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손익비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자리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닫고 올리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손절해봐야 1%도 나오지 않는 구간이잖아요. 캔들이 해당 지지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끊을 수 있는 구간을 제가 다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 구간 매수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이후 어떻게 됐죠? 보시면 캔들 약간 아래로 빠지는 듯 하다가도 상승하기 시작해서 몇 시간 만에 6% 넘는 상승 나왔습니다. 제가 잡은 지지 잘 지키면서 올랐죠.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매매 원칙과 전략은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이 지지 구간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아래로 이 캔들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숏 포지션을 오픈해 보실 수도 있겠죠. 본인의 매매 원칙과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참고해 보시면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트 자료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그럼 차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보다 위쪽으로 120.4K에서 121.5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8.3K 부근에서 117K 후반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쪽으로 121K에서 121.7K까지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8K에서 역시나 117K 후반 정도의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115K대 유동성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동성 감안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 저도 청산맵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텔레그램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노란색 네모박스 119에서 119.3K 해당 지지에서 잘 받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다시 119.6K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저점 내린다고 하면 일단 117.7K 중요하고 그 아래로 117K 초반까지 중요 지지들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까 VRBP 지표상으로나 뚫어올린 하락 추세가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죠. 지지로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 122.4K 뚫어올리기 전에 121K대 강한 저항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저항 소화하는 모습 보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텔레그램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8월 13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9.4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